자, 박시영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요즘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가 개발한 지표들도 가져다가 아니, 그렇게 좀 베푸는 맛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생각하세요. 네. 하지만 구독하라고 그래. 네. 자, 원래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예. 새로운 지표들 널리 퍼뜨리려고. 지난주에 포트에서 첫 번째 전화면접 조사를 독립적인 시설 인원 장비로 네. 했습니다. 뭐 총수가 또 그 직접 상담원들 위해서 음식도 뭐 준비했다고 그러던데. 아니, 먹는 건 잘 써. 지난 대선에서 ARS하고 전화면접하고 큰 차이가 났었단 말이야. 어떨 땐 뭐 10%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이게 조사 방법론의 차이일 뿐인가? 아니면 문항의 차이인가? 혹은 누군가의 의도가 담길 수도 있는 건가? 그 의문을 남긴 채 대선이 끝났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ARS 전화면접을 같은 시기에 같은 문항으로 비교조사를 계속합니다. 총수께서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조사하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수치를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여론조사 끝에서만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그러려면 많이 구독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이제 관여해서 들여다보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정례적으로 구독을 해줘야 한대요. 지금 절반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독하신 분들이 주변에 야 너만 봐 하고 살짝 흘려줄 것 같아 지금.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 준덱스 중심으로 조사를 하긴 했는데 윤석열, 윤덱스, 김건희, 건덱스 그리고 처음으로 이재명, 명덱스 네. 또 이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우선 윤석열, ARS하고 전화면접 둘 다 해봤거든요. 이게 같은 날 실시한 겁니다. 네, 같은 날 같은 문항으로 한 거예요. 아래가 전화면접입니다. 예, 캐티라고 전화면접, ARS. ARS 거의 차이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참고로 우리가 여심이 등록이 아직 안 돼서 이 전화면접 조사에는 유선 전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집전화가 20%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80%는 휴대폰 RDD 방식으로 했고, ARS 휴대폰 RDD 방식으로 했고요.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 강한 피토층의 규모가 전화면접 조사와 ARS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면접은 여기 46%가 나왔지만, ARS는 59%. 왜? 면접은 직접 전화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아유, 매우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가 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 차이가 존재합니다. 정권 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면접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대선 이긴 정당의 지지층은 전화면접에서 자기 지지를 밝히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그렇죠. 반면에 야당 지지층은 자신의 지지를 ARS에서 보다 솔직하게 드러내거든요. 숨기는 거죠. 네. 근데 지난주부터 이게 역전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화면접 조사에서 난 대통령 지지해 를 밝힌 게 떳떳하지가 못한 거야. 그렇죠. 매우 잘하고 있다 한번 보세요. 전화 면접에서는 10.3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하기 때문에 매우 잘한다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워졌어 벌써. 근데 ARS에는 20.4가 나온단 말이에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니까 그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졌다. 지지층이. 특히 매우 잘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더욱 부끄러워졌다. 지난주부터 이 추세가 이렇게 역전됐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것도 비슷하게 전화면접이 더 낮게 나옵니다. 내 지지를 공개적으로 대통령 당선된 지 100일밖에 안 되는데 드러내기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야. 언더스탠드? 자, 알아들었나 좀 물어봐줘요. 대체적으로 지난주에 양상이 소폭 상승한 게 좀 나왔었어요. 70대 이상이 그 노년층들이 조금 더 결집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최근에 여론조사 상승은 70대 이상에서 결집을 10% 이상 했어요. 그게 지금 수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념 성향별로 들어가 보면 보수가 전화면접에 더 적극적이긴 해요, 여전히. 100일밖에 안 됐잖아요. 다만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물어보면 주춤거린다는 거지. 근데 호감도를 물어보잖아요. 호감도에서는 전화면접이 높아요. 원래 대통령 개인 호감도를 물어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는 10%가 더 높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 4%밖에 안 높아요. 이게 다시 역전돼요. 0. 몇 프로 차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뽑았으니까 그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말하고 싶거든요. 지켜보자 뭐 이런 얘기죠. 그 폭도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다. 윤덱스는 33, 34. 이 정도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호감도 이상으로 지지율은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부인 호감도는 특징이 뭐냐면 대통령보다 더 밉다. 부인한테는 관대한 게 우리 정치 문화예요. 부인이 더 싫은 건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특히 보시면 여성들 보세요. 전화면 접촉에서 74%가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죠. 자, 처음으로 명덱스를 해봤어요. 이 명덱스 특이점은 이게 LS 전화면 제외요. 비호감층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호감층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매우 호감. 전화면 제외는 13%밖에 안 되잖아요. 전화 ARS에서는 27% 제일 큰 폭의 차이가 있어요. 보수가 집권한 초기에 야당 리더를 지지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아직도 꺼려한다는 거지. 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재명 그 의원에 대해서 이 당대표 된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보여요. 그게 이제 전화면접 조사에 드러나는 거고. 가장 큰 차이가 매우 호감 간다는 층의 크기. 매우 호감은 13% 이상 차이가 나요.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하는 ARS에서 윤석열에 비해서 이재명 의원이 호감도가 약 10% 이상 높다. 그 층에서 윤석열의 인기가 확실히 없고 이재명 의원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다. 전화 면접 상담원에게 이재명 물어보면 매우 호감 가요 라고 밝히는 층, 이 13%에 비해서 기계로 누를 때는 거의 2배 가까이 누른다는 거잖아요. 당신 주변에 이재명 지지를 드러내지 않는 숨어있는 이재명 지지자가 열에 한 명은 있다는 거예요. 10% 정도는 내가 이재명을 적극 지지한다는 걸 밝히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다른 인덱스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그 이재명 의원은 성별 차이가 좀 있어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우호적이고요. 8%포인트 차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여성은 49.5, 남성은 41.6. 그렇게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호감도는 이게 리얼이란 얘기예요. 45.5 대 51.4. 이 정도면 지난 몇 달 동안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은 야당 리더로서는 아주 높은 겁니다. 네. 대선 지지율을 거의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10% 정도는 숨어 있다. 특히 어떤 층이 숨어있냐면 보시면 20대예요. ARS에서는 20대가 41.7이 긍정이었는데 전화면접조사 캐티에서는 24.5밖에 안 돼요. 굉장히 호감이. 그러니까 20대는 윤석열이다. 이런 뉴스가 지난 대선에서 굉장히 많이 주입됐잖아요. 내가 이재명인데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층이 20대에 상당히 높다. 네. 그다음에 준덱스는 생각보다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아니라 예상했죠. 20대도 굉장히 낮아요. 30대도 낮아요. 네. 20대, 30대 대표성이 잃었죠. 희망은 건덱스를 눌렀어. 준덱스가. 근소하게. 2030 롤 모델로서의 생명력은 사실상 종료됐다. 남녀의 차이도 상당히 크죠? 여성 비호감도가 훨씬 높아요. 준덱스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요거 재밌습니다. 예, 호감 비호감이 비슷했어요. 전에는. 근데 여기 쭈루루루 미끄럼틀 타고 빠져나와가지고 일로 온 거야. 이 지표를 보고 처음으로 윤핵관이 여론조사 조사 결과를 인용하지 않을까? 이 조사를 안 하더라고. 2030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프레임 속에 있던 이준석을 자꾸 소환해서 기사를 쓰는데 바뀌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에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대선에 그렇죠? 있어서. 예, 대선 승리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을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지금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있냐? 가능성이 없다. 있을지도 모른다. 39면 아주 비관적이진 않지만 그동안 잘 나갔던 거에 비하면 확실히 꺾인 거죠. 이 수치는 역전된 거죠. 여기에서도 남녀 차가 컸습니다. 지금 국정 운영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준석이 1등으로 나옵니다. 윤 대통령 및
정부의 실정이 그 이전의 조사에서는 첫 번째였거든요. 최근에는 이준석이다. 이준석 부정 이슈가 현재는 지배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재밌어요. 인덱스 간 상호관계를 따져봤어요. 이거 뭐냐면 상호관계가 매우 높다. 매우 높죠. 윤석열 좋아하면 김건희 좋아하고 김건희 싫어하면 윤석열 싫어하고 당연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윤석열은 강한 역의 상관관계. 그렇죠. 이 사람 싫어하면 저 사람 좋아하고. 여기까지 당연해요. 윤석열과 이준석의 상관관계는 조금 약해요. 윤석열과 이재명보다는 근데 재밌는 건 이 둘의 관계입니다. 지수를 우리가 따져봤더니 안 나와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좀 희한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준석 잘해주길 바래. 그 마음도 있어요. 이준석 화이팅! 상관관계 지수를 조사해봤더니 안 나와 이게. 그리고 이준석은 이재명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지지하면 저 사람을 싫어하고 이런 관계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준석을 마음 깊은 곳에서 응원하고 있다.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요런 거 재밌단 말이야. 네, 재밌죠. 다음 주부터는 세계 최초로 시발지수라고 조사 들어가요. 그래서 추석 특집 녹화할 때 발표하는데 그날 이제 유시민 작가 나오거든요. 유시민 작가한테 발표를 시킬까 생각 중인데. 그 앞에서 시발지수 발표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 아직 가칭이야, 시발지수는. 예를 들면, 이재명과 친구가 되고 싶은가? 안철수하고 조직을 하고 싶은가? 이준석과 연애를 하고 싶은가? 소개팅 시켜주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싶은데, 장사를 하고 싶지 않아. 이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지만, 놀고 싶지는 않아.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싶다는 거야. 그 결과는 그 사람이 얼마나 시발이냐. 자, 요건 개발해가지고. 네. 어떤 사람이 네. 이 지수가 이렇다 하면 딱 머릿속에 그려지게. 개로. 저 사람은 공적으로는 매력적인 스타일이야. 근데 사적으로 가까이 하기는 그래. 그런 거를 이제 밝혀내보는 그렇죠. 거예요. 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의미가 있어. 라든가. 예를 들면 사회적인 거는 여성이 공격을 당하는 걸 목격했을 때 뛰어들 것 같은 사람. 네. 도망갈 사람, 이준석. 구경할 사람, 안철수. 근데 이거는 짐작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고, 실제 정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들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뭐냐. 이게 필요하거든요? 요런 거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 되게 좋아해. 세계 최초일 수밖에 없어. 내가 난 아이디어동. 심리학자들, 정신분석 학자들, 또 여론조사, 마케팅 전문가들 이렇게 쫙 모아서 지수를 점점점 정교하게 만들어서 너의 시발 지수는? 자, 그러니까 구독해. 자, 갈게.